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며칠 전 아침부터 내린 많은 비에 서부 자바 일부 지역은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기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인도네시아 기상청은 자카르타 지역의 경우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우기가 절정을 이룬 후에 2월 말 또는 3월 초에 끝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발리에서는 하루 동안의 월 예상 강우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140mm의 비가 쏟아지는 등 기상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만반의 대비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주간 경제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루피아 환율은 1월 9일 미 달러당 12,193 루피아로 마치며 전주 대비 큰 변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13년 12월 외환 보유고가 994억 불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월 970억 불 대비 24억 불이 증가되었으나 당일 환율은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1월 9일 열린 원래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7.50%로 계속 유지키로 했습니다. 이는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38%로 전월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초 9에서 9.8% 수준의 예상치를 밑돌았던 것이 주로 감안되었던 듯합니다. 원화는 1월 9일 미 달러당 1,063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12.5원 오른, 즉 절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12월 31일 미 달러당 1,045원을 보이며 확고한 원화 절상 분위기를 보이다가 지난 1월 6일에는 1,066원으로 마감하며 전날 대비 11원이 올랐었고 1월 7일에는 1,068.5원에 마치기도 했습니다. 1월 6일 미 달러 대비 원화의 갑작스런 환율 상승에 대하여는 당일 아침에 발표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때문이란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12월 물가 상승률이 1.1%로 목표보다 현저히 낮고 최근 지속된 원화 절상과 다소 긴축적인 올해 정부 예산안 등을 근거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리라 예상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완만하나마 해속세를 보이는 한국 경제의 모습을 감안하여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동결되었습니다. 한편 100루피아당 원화는 1월 9일 8.69원을 보이며 미 달러 대비 원화의 변동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한 주 동안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1월 7일 9.14%를 보인 후 1월 9일 9.02%로 마치면서 전주 대비 0.49%포인트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1월 3일과 1월 6일에는 이틀 연속 0.25% 내외의 가파른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월 9일 4,201포인트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12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이후 계속 하락하던 지수가 1월 8일에는 성공적인 국채 발행과 지난 12월 외환보유고 증가 소식으로 소폭 오른 후에 1월 9일에는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소식에 힘입어 전날의 지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금리와 주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말을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당분간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14년 올 한 해 가장 화두가 될 세계 경제 부문 이슈를 들라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의 진도와 영향일 것입니다. 이를 결정하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차기 의장으로 현 부위원장인 자넷 앨런이 미국 상원 인준안을 통과하며 다음 달인 2월 1일 공식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미 연준의 100년 역사상 첫 여성 의장이 탄생케 된 것입니다. 자넷 앨런 신임 의장 예정자는 깔끔하고 철두철미한 업무 스타일과 내부 직원은 물론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단과의 의사소통에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 공화당의 마크 커크 상원의원은 양적 완화 정책에는 반대해도 앨런의 의장직은 반대할 수 없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즉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어느 누구도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준위원 14명의 경제 예측 발언 700건 이상을 분석하여 수치화해 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1946년 브루클린의 유대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제넷 알렌은 어린 시절부터 영재로 떠오르며 브라운대, 예일대 등에서 수학하고 하버드대, 런던 정경대, UC 버클리 등에서 교수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자넷 앨런이 하버드대에서 30살의 교수로 재직할 당시 이번 연준 의장의 또 다른 후보였던 로렌스 서머스가 22살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또 차기 부의장으로 예상되는 스탠리 피셔는 현 의장인 벤 버냉키의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연공 서열에 관계없이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시기에 등용하는 미국 문화의 한 단면이 아닌가 합니다. 자넷 앨런은 실업률을 중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남편 조지 에크로프와 함께 쓴 논문에서 장기 실업률은 근로자와 가족 모두에게 부정적이다. 내게 실업률은 단순한 지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부의장으로 유력한 스탠리 피셔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으로 이원화된 연준의 통화 정책을 물가 안정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앞으로 양적 완화 축소 그리고 종료로 이어질 긴 여정에서 과연 어떤 정책들이 펼쳐질지 온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는 듯합니다. 어느 나라나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고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문은 국영예사를 통해 운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뿌르타미나도 그런 입장에 있는 회사인데요. 지난 1월 1일 12kg들이 LPG 한 통을 기존 7만 200 루피아에서 68% 인상된 11만 7,708 루피아에 판매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당초 뿌르타미나의 이번 인상 결정은 고등감사원 베페카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즉 12kg짜리 가스 판매와 관련하여 원가와 LPG의 최근 가격을 반영하고 소비자들의 구매력과 공급 여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는 곧바로 거센 반발을 일으켰고 유도영어 대통령은 이번 1월 5일 일요일에 이번 결정은 뿌르타미나의 책임하에 있는 것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될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해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바 정부의 관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뿌르타미나의 주주의 자격으로 이번 가격 인상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뿌르타미나는 1월 6일 주주회동을 통해 이번 인상폭이 너무 급격하다는 이유로 17% 인상된 12kg 탱크당 91,600루피아에 판매키로 했습니다. 향후 뿌르타미나는 동 LPG 부문에서 미 달러당 환율이 1,500루피아일 경우에는 연간 5조 4천억 루피아의 손실을, 그리고 환율이 12,250루피아를 가정할 경우 연 6조 2천억 루피아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부채 축소는 한국에서나 인도네시아에서나 언뜻 좋은 구호로 들립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활 그리고 물가 상승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만은 아닌 듯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수요일 재정적자에 충당할 목적으로 달러 표시 국채 10년물 20억 불, 그리고 30년물 20억 불 등 총 40억 불의 국채를 발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익률은 10년물이 5.95%, 그리고 30년물이 6.85%였습니다. 재무부의 로벳 빡바한 사무총장은 이번 발행 소식을 전하며 40억 불 규모의 채권 발행 소식에 4.4배에 이르는 총 175억 불의 입찰이 있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3% 내외인 상황에서 6% 가까운 높은 수익률이 매력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행 채권의 약 70%를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했고 그 외
유럽, 아시아 내국인 순으로 인수를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동부 자카르타에 위치한 공군의 한림공항에 민항기가 취항했습니다.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의 만성적인 포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10일 가로다 항공의 저가 항공 자회사인 시티링크의 스마랑, 족자카르타, 그리고 말랑행 노선이 먼저 운항을 개시했습니다. 향후 가루다, 에어아시아, 그리고 바틱 에어의 국내 노선이 순차적으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이 공항은 군사공항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대통령과 정부 관료의 비행 스케줄을 소화하고 일부 전세 비행기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의 수용 능력을 고려한 대책으로 이곳을 개방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는 시간당 10편, 하루 126편밖에 소화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로 인한 교통 정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당초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카르타의 교통 혼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대책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도 흔한 일이 된 듯합니다. 위도도 주지사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매월 첫 번째 금요일을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토록 1월 2일 자카르타 주정부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시행 첫날인 1월 3일 바스키 부주지사가 자신의 차량으로 출근을 하다가 많은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아야 했습니다. 바스키 주지사는 위도도 주지사와 함께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쌓아오고 있는데요. 이날의 행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주지사께서 그런 지시를 내리신 것은 직원들 교육의 목적을 두었던 것입니다. 당장은 이를 지키지 않은 직원들에게 특별한 제재를 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스나 택시를 타고 출근하더라도 경호원들은 차량을 통해 이용해야 하는데 그거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리더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 그리고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에 무관심한 점 등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시청과 가까운 관용 주거시설을 이용하면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도 있지 않느냐며 북자카르타 뿔루이스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언급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주지사와 부지사는 법률을 통해 경호가 이루어지는 관용 차량을 이용해야 하므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음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대책과 솔선수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자카르타의 교통 문제는 쉽게 풀기 어려운 장기 과제임에 틀림이 없는 듯합니다. 좀 더 창의적이고 근본적인 계획과 면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시작은 어떠하셨는지요? 흔히 신년이 되면 한국에서는 토정 비결을 보며 한 해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또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한 해를 알차게 보내길 바라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세데카 하리안이라는 한 자선단체에서는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이슬람에서 성스럽게 여기는 메카에 있는 사람이 대신 기도를 해준다는 내용으로 이벤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을 중심으로 종교를 이용한 수익 행사라는 비난이 일어났었고 급기야 그 행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놓고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최고 권익기구인 MUI의 마룹 아미는 기도를 부탁하고 돈을 헌사하는 게 문제될 건 없다. 성스러운 곳인 메카에서 특별한 때에 기도하면 기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초 좋은 의도를 갖고 시작한 행사가 오해로 인해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 소망을 어떻게 기원하고 계신지요? 장소에 따라 다른 사람의 기도도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정돈하여 하루하루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어떤 사람의 기도보다도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더 큰 포부와 도전으로 올해는 다른 어느 한 해보다도 알차고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